끝판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비트코인이 여전히 이 EMA 200선을 못 뚫고 있는 모습.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못 뚫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쌓아가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거는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매물을 모아가는 거, 물량을 모아가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미넌스를 보더라도 얘가 계속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이 상승 세기 형태를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또 일단 음봉 형태가 또 찍히고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이탈하고 리테스트하고 여기서 실패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못 뚫어내면 이러다가 갑자기 팍 음봉이 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갑작스럽게 뜰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트를 이제 보더라도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잖아요, 알트들이. 근데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도미넌스가 팍 떨어질 때 그때 재밌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슬슬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은 이제 요즘 나스닥이랑 디커플링이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내심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이제 요런 구간들이 한번 팍 올랐다가 꺾이는 지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빠질 때도 있고,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꺾이고 올라갔다가 꺾이는 일이 발생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고각 상승을 통해서 이 파란색 영역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이런 지점에서 생각보다 횡보하는 모습으로, 지나고 보면 횡보지만 그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을 만들므로써 그 다음에 고각 상승을 하게 만든다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녹색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지나고 보면 기간 조정의 형태로 박스권인데 그 순간에는 좀 힘든 이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미넌스 말고도 그냥 이제 시총이란 부분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이 알트코인을 얘기할 때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도미넌스를 되게 많이 보는데, 이제 이거를 3주 차트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3주 차트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EMA 100일선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저항을 맞고 여기서도 이렇게 알트장이 왔고, 얘도 지금 이렇게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뚫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알트장이 시작될 수 있다.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데드크로스 나오려고 그러고, 여기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됐든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 힘을 모으는 과정, 비트코인이 힘을 모으는 과정, 이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서 시간을 소비해서 지지 구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게 됐을 때 이 구간을 뚫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고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항상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가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전 상승장인데, 이전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은 2021년에 오지만 2020년에 이렇게 보면은 요 매물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리테스트 좀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각 상승을 날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비트코인이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드로 되고 있던 독일 정부 이야기를 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9,000개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 속도로 만약에 매도를 하면은 이게 이제 거의 소진되는데 이제 하루, 이틀, 2일, 요번 주, 조금 더 길어지면 뭐 다음 주, 이 정도면은 다 끝난다라는 거죠. 길어야. 그래서 요 악재가 또 끝나면 이제 마운트복스 같은 거 얘기를 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뭐 금리나 부분에서 또 악재를 만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도 사실 보면 점점점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자꾸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우리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질까 두렵고, 눌리면 눌리는 대로 두렵고, 이러다 보면 이제 물량이 자꾸 뺏긴다는 거죠. 매수 기회도 놓치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평정심을 잡아가지고 이 과정에서 결국 지나고 보면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르내림에 있어서 일일비하기보다는 그냥 좀 침착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요것도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잖아요. 여기는 이미 단계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 다음에 두 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과정이라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 지지가 끝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걸 쭉 그어봤을 때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옆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 과정이 여기서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든 간에 이걸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렇게 우리가 그어보면은 큰 틀에서는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일단 마찬가지로 지금 또 있지만 모든 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축적을 하는 과정이 나와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뭘까 이거예요. 이 과정에서 물론 판 애들도 있지만 그에 맞춰서 축적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보세요. 일부는 패닉 매도를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매수하고 있다. 이 물량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죠.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좋은 지점에서 매수가 나왔고,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의 가설을 하는 게 또 있었는데 뭐냐면 이 바이낸스에서 이 매물 거래량은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때가 바이낸스가 그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수수료가 아예 없었어요. 거래 수수료가 0%. 근데 그때 거래량이 이 상승장의 거래량을 월등히 뒤집어 엎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때 보시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FTX 파산 나고 코인 그냥 망하기 직전인데 그때 어떻게 이런 거래량이 나오지 싶은 순간에 아무리 수수료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때 당시 빗썸도 수수료 이벤트 했는데 그때 우리 빗썸 안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이 거래량이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의 거래량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정말 이게 그러면 수수료 이벤트와 상관없이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수료 이벤트니까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치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 대놓고 매수한 거라면, 그럼 이 물량은 생각보다 여기서 털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재매수를 하는 거라면 이들의 목표가는 과연 어딜까?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이 물량을 다 털려면 도대체 얼마까지 올려야 유동성을 받을 것이냐. 근데 지금 보면 나스닥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코인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다시 코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도대체 얼마를 올려야 나스닥의 그 달콤한 상승을 포기하고 올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올려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 가끔 하는데, 일단 뭐 희망회로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기 때문에 항상 고점은 대중들이 미쳐야 된다. 근데 그 구간이 아직 전 안 왔다고 보고, 진짜 여러분들이 21년도에도 들어올 때 항상 그때도 여러분들 주식 했을 거잖아요. 이때부터 주식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왜 코인으로 왔을까 이거예요. 코인이 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여주면 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나스닥이 더 높지만 그 과정이 이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오를 때 그때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비둘기파로 있는 굴수비,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가 곧 무르익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요걸 한 게 아니고,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모든 건 기대감입니다.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쨌든 재미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도 맞았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맞으면 이게 추세 변곡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맞으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틀 뒤에 독일 정부 보유의 비트코인 고갈 전망 이런 얘기도 있고, ETF의 순유입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너무 대놓고 이들이 유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장세가 별로 바뀌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냥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뭐 이게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난리 쳤었는데, 이들이 샀다 그러면 이랬는데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사고 있다는 거. 도대체 이들은 어디까지 보고 운용을 하고 유입세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비트와이즈가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려고 한다는 건 곧 이더의 현물 ETF가 될 거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게 또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죠. 얘를 기점으로 알트장이 시작할 수 있다. 도미넌스가 팍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포 탐욕 지수가 작년 1월 이후에 최저다. 이거 2023년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찐바닥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FTX가 있던 그 시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구간보다도 더 낮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지금이 지옥 같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가격적으로 보면 2023년 1월이면은 요때거든요. 요때, 그죠? 요때인데 요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많이 올랐지만 공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상승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은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겁을 먹고 있긴 하지만 이 겁먹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코인의 미친 상승장을 믿으신다면 항상 이 사이클의 과정에는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시점은 요때. 그러나 상승장이 바닥부터 여러분들 들어오는 구간까지는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장을 위해서 지금 이 박스처럼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도 잠시 그 바깥에 나와 있어가지고 좀 영상을 찍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찍고 있는데, 주말에도 최대한 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항상 여러분들 제 영상 올라오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그랬듯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